2차는 75점 정도로 합격을 했었는데요. 가장 높은 점수는 중개사법으로 92.5점을 합격하였고, 안녕하세요. 부업자TV입니다. 어느덧 제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약 6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수험생 여러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주제를 다루어 봤습니다. 주제는 바로 공인중개사 과목별 핵심 전략입니다. 특히나 동차를 준비하시는 직장인분들께서는 과목도 많고 내용도 방대해서 공부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중년의 수능이라 불리우는 공인중개사,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출 분석하기. 국가고시에 출제되는 문제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정답을 고르게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학계론이나 부동산 공법에서 약간 기출과 동떨어진 문제가 새로 출제되기는 합니다만 일부 세뇌 문제만 그렇게 출제가 되는 것이고 대부분 기출 문제에서 단어만 살짝 바꾼 문제 혹은 최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파악해서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되는데요.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공수모 어플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기출 풀어보시면 됩니다. 또한 아이폰이신 분들은 따로 기출문제집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딱 7개년 정도만 풀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 이거를 푸느냐가 중요한데요. 처음 문제를 푸실 때는 메모를 하지 않고 오로지 눈으로만 풀어보세요. 그리고 정답을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하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7개년을 한 바퀴 돌려보시면 두 번째 문제를 푸실 때는 어느 정도 문제에 감이 좀 잡히신 상태일 것입니다. 이때 기화펜이라고 하는 펜을 가지고 30분 지나면 사라지는 펜이 있어요. 이 펜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수모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공수모에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수모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정답 체크 지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정말 제대로 푸셔야 됩니다. 이때는 틀린 문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틀린 부분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오답 노트를 하시는 게 아니고 오답 노트는 사실 시간 낭비가 많습니다. 오답 노트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하실 시간에 틀린 거 위주로 눈으로 계속 훑어보시면서 기출문제만큼은 내가 완전히 정복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평균 점수 90점 이상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목별 빈출 키워드만 암기하지 않고 확실하게 외워야 한다입니다. 부동산 공법의 도시개발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 중 공공의 동의 요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럴 경우 환지 방식은 민간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이란 말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사용 방식 또는 혼용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야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교수님들께서 공공은 요건이 없다. 국가는 무적.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공공이 할 수 없는 사업까지 공공의 요건이 없다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032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공업지역이나 공장은 3이라는 숫자와 자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방향으로 문제가 출제될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암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각 과목별 점수 전략 세우기.
1차 과목인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은 밸런스를 잘 세우셔야 됩니다. 특히나 부동산 학개론은 법에 관련된 내용 외에도 경제에 관련된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계산을 풀어야 되는 수학 능력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숫자에 약하신 분이라면 민법에 더욱 힘을 주셔가지고 숫자에 강한 분이라면 학기론의 점수를 최대한 받아두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차 과목에서는 전략 과목을 중개사법과 공시법에 있는 지적법을 전략 과목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개사법이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후로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지금은 이제 90점 이상 고득점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점은 충분히 획득하실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공법을 50점, 중개사법 80점, 공시세법을 60점 정도로 목표하셔가지고 60점 커트라인을 넘기시는 전략으로 안정적으로 합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간혹 세법이 너무 어려우셔서 완전히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세법이 너무 어렵다. 그렇다면 지방세가 내용이 적습니다. 확실하게 지방세라도 아셔가지고 기출 많이 푸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4문제에서 5문제가량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한두 문제는 기본적인 정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부분만 조금 공부하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어려운 등기법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세요. 마지막 4번째, 부법자TV의 유튜브 영상으로 깨알 꿀팁 가져가기. 네, 저는 공인중개사 합격을 도와드리는 합격생입니다. 1차는 평균 62점 정도, 2차는 75점 정도로 합격을 했었는데요. 가장 높은 점수는 중개사법으로 92.5점을 합격하였고, 공법과 공시세법은 각각 65점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중개사법을 극한의 점수로 올릴 수 있었던 노하우, 공법, 공시세법, 그리고 민법을 안정적인 점수로 올릴 수 있었던 노하우, 암기 방법, 그리고 쉽게 공부하는 법, 이런 것들을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일주일에 영상을 1개에서 2개 정도 꾸준히 업로드하여 여러분들을 서포트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하기, 키워드만 암기하지 않고 확실하게 외울 것, 과목별 점수 전략 세울 것, 부법자TV 사랑해줄 것, 요건 좀 사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학개론 제외하고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